네,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동향 알아봅니다. 오늘도 애널리스트 뷰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국 GDP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5% 예상했는데 3.2%,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였는데 뭐 내용을 따져보면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 GDP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헤드라인 수치는 좋았지만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사실 내수 기반의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국가인데 내수 소비보다는 이제 수출과 그리고 재고 부분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제 헤드라인이 잘 나왔던 거고 시장 반응도 사실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이날 같이 발표된 그 물가지표, PCE 물가지표가 1.3%.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목표치가 2.0%인데 계속해서 이제 멀어지고 있죠. 예. 연준의 목표치와.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장기와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한시름 덜어놓은 건 맞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비관적인 시각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번 주에 연준이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예. FOMC 회의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할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예. 이제 임금 상승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또 이슈가 있는 게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5월 말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대1로 포럼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이제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타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협상 타결을 높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벌써 이게 1년 넘게 끌고 있죠. 예.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협상되면 중국 경기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지연됐던 IT 투자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협상이 잘 된다면 하반기 경기에 대한 시각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코스피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중 갈등이 봉합이 된다면 그동안에 좀 이연됐던 수요들이 되살아나면서 수출과 코스피에도 우호적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또 베이징에서 협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지켜봐야겠고요.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이고 이번 주에는 애플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4분기 그다음에 3분기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 총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사실 뭐 그렇게 좋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눈높이 자체가 상당 부분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일단은 좀 중립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미국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랑 소프트웨어 쪽이랑 구분을 해야겠죠. 우리나라 IT는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쪽인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성장 IT 주식들은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무래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IT 기업들의 주가가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유동성,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 실적보다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오히려 더 주가에는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과 미국 GDP 호조가 그나마 엇갈리면서 이제 환율이 1,160원 넘어섰어요. 이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환율을 저희도 계속해서 좀 잘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미국과 미국 바깥 경기의 차이가 여전히 좀 많이 나고 있고 미국이 절대적으로 경기가 막 좋은 건 아닌데 예. 미국 바깥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미국 바깥에는 뭐 호주나 예. 뭐 캐나다, 유럽 이쪽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이제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은 스탠스를 바꾸긴 했지만 그렇게 막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쪽까지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또 일시적으로 뭐 배당금, 송금이라든지 좀 예. 일회성인 수요들도 겹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일회성 요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상승폭은 조금 둔화될 수 있겠지만 미국 바깥의 경기가 확연하게 좋아지든지 아니면 연준이 조금 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정책 스탠스를 바꾸든지 예.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달러의 흐름은 좀 의미 있게 약세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이번 주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적으로 일단은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이벤트 어떤 것들이 대기 중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FOMC 회의랑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예.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바깥의 경기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는 사실 중국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국의 경기가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아시아 수출국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유로존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경기 지표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이제 중국 그 제조업 PMI 예. 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시장 예상은 이제 3월보다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재정 정책이나 그다음에 통화 정책 같은 게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중국 지표가 개선되는 쪽으로 반영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그 G2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잘 예. 된다면 투자자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PMI 지표가 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강달러 압력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가도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뭐 지표 나오는 게 혹시 예의주시하고 유가는 있는 사실 트럼프의 트위팅이 가장 중요할 것 네. 같고요. 일단 그 공급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부진하기 예. 때문에 공급 쪽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유가의 향방을 결정을 할 텐데 일단 트럼프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해왔죠. 여태까지 유가가 높은 수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서 유가 상승을 저지할 것 같고 만약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노펙, 그러니까 오펙의 담합을 이제 저지하는 뭐 이제 그런 법안도 계속해서 지금 카드에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큰 폭으로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다만 변동성은 좀 높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